자,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. 이 추운 날씨만큼이나 제 마음도 조금 춥고 좀 서늘하고 좀 씁쓸한 그런 날이었습니다.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오늘 뭐 글을 한 편 썼어요. 이렇게 살면서 이런 경우 또 이제 자식을 키우는 또 입장에서 이 자식 교육, 또 아이들 이게 뭐 지금 저도 이제 보는 거지만 이제 애를 키우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자식은 부모 거울이다라는 거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그런 거 알지 못했는데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알다시피 이제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느낌들 갖게 됐습니다. 제가 이제 자영업 매장을 폐업한 지가 1년이 좀 지났죠. 그리고 지난 한 6개월 전부터 이 새로운 직장, 헤럴드 경제신문에 취재 기자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. 이곳에서 일하면서 정말 좀 사명감과 소명, 뭐 신념을 가지고 썼던 기사가 1대8 학폭 사건 관련된 기사였습니다. 사실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.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심층 취재를 했고 보도를 했었는데요. 제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 형사 소송에 휘말렸습니다. 형법 307조. 사실 뭐 이런 거 여러분 모르시죠?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 형법 307조는 뭐냐면 명예훼손입니다. 이 정치인이나 연예인, 이 사회 유료층들이 주로 뭐 제기하는 명예훼손 혐의에 평범한 뭐 직장인이자 또 취재 기자가 이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. 이 명예훼손이 생각보다 이게 처벌이 좀 세요. 근데 이제 기자 일은 항상 명예훼손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이든 허위든 공연성, 뭐 대중들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정보가 전달되면은 이 공연성이 걸리기 때문에 기자들은 항상 명예훼손 위험이 있습니다. 그래도 계속 기사를 쓰고 이 사실에 대한 추구를 하는 것은 이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이 정당한 취재 활동,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뭐 공명심 이런 것들도 좌우하게 되는데요. 이 허위 사실일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. 굉장히 좀 명예훼손이라는 게 센 건데요. 이게 직장 생활 또 자영업 창업하는 생활들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. 사실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. 그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 이제 사장에서 직장인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그 좀 독한 각오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. 이때 1대8 여학생 학폭 사건을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. 남녀 학생 8명이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이 여학생을 집 앞에 아파트 앞에 불러서 서로 이제 폭행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. 이 과정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이때가 7월 달에 취재를 했을 텐데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.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곰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정말 제가 그 벤치에 앉아 생각했었는데 나라면 어땠을까? 내가 중학교 2학년인데 8명이 둘러싸여 있을 때 그런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뭐 동영상 옆에서 찍고 있어. 그럼 나는 어떻게 했을까? 저는 눈물 흘리고 그냥 오줌 싸고 그랬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여학생과 서로 이제 주먹 다짐이 있었습니다. 한 1분 30초. 사실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경찰 조사에서 이게 뒤집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상하게 좀 돌아가겠습니다. 학교폭력위원회 교육청에서 했던 게 학교폭력 사안이 됐었는데 처벌 규정이 너무 솜방망입니다. 이게 이제 대한민국 학교폭력에 대한 좀 문제점인 것 같아요. 학생 인권 강화되니까.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애들 뭐 잘하는 아이들 판단력도 미숙하고 잘못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. 그 당시에는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물건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. 그 이해합니다. 그 당시는 그러니까. 근데 이제 잘못을 알지 못하고 이 잘못을 피해가고 편법으로 가게 되는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거는 살아가는 인생에 정말로 누적된 데미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건은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. 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면 됩니다.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. 이번 사건은 이상하게 방향이 트기 시작했는데
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뭐 이런 거를 뭐 유전무죄, 무전유죄라고 하잖아요. 이런 것들이 이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 또 그거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. 열심히 취재를 했고 이 약자의 편에서 돕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으로 취재를 했었습니다. 사실 이 사건은 처음에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깨끗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. 피니시. 그런데 계속 뭐 고소 고발하고 뭐 사과를 안 하고 자기 자식에 대한 것들은 참 진짜 민감한 것 같습니다. 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포옹해주고 감싸주는 게 도리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. 이 감정 싸움에 의해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면서 판이 엉뚱한 곳으로 튀기 시작했습니다. 그 와중에 이제 그 피해자 어머니에게 명예훼손 소송이 고소가 됐었고요. 이제 취재를 했었던 저에게도 명예훼손, 뭐 사이버 명예훼손 이제 그런 혐의로 들어오게 됐습니다.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바뀌게 된 이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무엇보다 잘못을 저질렀던 아이가 반성 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. 근데 이건 애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부모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. 이 주말에 이 정보공개 청구 통해가지고 이 고소장이 한 20장 들어왔더라고요. 천천히 긴 호흡으로 읽어갔습니다. 그리고 무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무고는 명예훼손보다 더 세고 무섭더라고요. 저는 자신 있습니다. 떳떳합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여기까지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희 이제 회사에서는 이 법무팀 그리고 임원들이 저에게 제기한 이 명예훼손 이 혐의를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헤럴드, 코리아 헤럴드 경제 한 250여 명 정도 되는 이제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.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있거든요.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불장난하다가 이 파출소에 한번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.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를 가게 됐는데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. 진짜로. 이 죄짓고는 못 살겠다. 이제 어린 가슴에 또렷이 새겨진 이 문구가 됐습니다. 이후에 법을 어기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아니네, 한 번 있었습니다. 이 대학교 제가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 운전 미숙으로 이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벌금도 낸 적이 있어요. 그때 저 딱 한 번인 것 같아요. 벌금 낸 게. 이때도 경찰과 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. 이 벌금 내느라고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키우던 이 송아지, 소를 몇 마리 팔았습니다. 그때 이제 충격을 먹게 됐고 이 조사 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좀 억울한 게 좀 있었죠, 저도.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. 기자가 돼야겠다. 그런 목표가 생겼습니다. 자,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정의롭고 공정한 기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. 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자, 오늘도 긴 말 주저를 했습니다. 뭐 개인적으로 이제 송사가 있으니까 여러 이제 뭐 좀 복잡한 것도 있는데 똑똑합니다. 빚진 게 없으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겠습니다.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지만 저와 함께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끝!